우리 코스피가 23.9%,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이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이죠. 앞으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주가는 조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제가 3분기 경제 및 증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리포트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리포트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은 6월 23일 월요일이죠. 문자로 3분기 리포트 발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를 잘 써주셔야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3분기 리포트 신청 전이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연준의 6월 FOMC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하고요, 금융시장하고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MC 발표문 보면은 지난 5월하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는 견조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지난번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측면에서 나중에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 달에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정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을 좀 수정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아직도 크지만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서요.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거의 8% 미만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가감한 재정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됐고요. 지금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탄력적으로 경제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고용을 보면 더 탄력적이죠. 2020년 3, 4월에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자 기업의 매출 이익이 줄어들고요.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약 2,187만 명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5월까지 약 2,914만 명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실업률도 한때 14%까지 올라갔다 3.4%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안만하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고용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는 다소 상승한다.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미 연준이 강조한 게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인데요. 지난 4월에는 2.1%로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간세 효과가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영되면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다소 올라갈 것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수정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내년 낮췄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추니까 실업률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은 다소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1.4%로 낮췄습니다. 내년에도 1.8에서 1.6으로 낮췄고요. 실업률 약간 올렸죠. 지난 3월에 4.4였는데 이번에 4.5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약간 올렸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다소 올려버렸습니다. 사실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도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PCE 물가 상승률 지난 3월에 올해 2.7% 했는데 3.0%로 올려버렸죠. 내년에도 올렸습니다. 이런 거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아닌데요. 미국 경제가 1.4, 1.6% 성장하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제 성장을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올려버렸으니까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연방기금금리 중간 수준은 3.9%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올려버렸는데 왜 금리를 유지했느냐?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죠. 물가는 좀 올라가지만은 고용을 더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 연준 기준금리 상단이 4.5%인데요. 3.9%니까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연준의 그 전망치하고 같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미국 경제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2023년에 2.9, 그 다음에 2024년 2.8% 성장했죠.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올해 1.4, 내년에 1.5입니다. 성장률이 절반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연준 전망치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좀 오른다는 거고, 실업률도 연준 전망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그 기금금리인데요. 올 연말 4.0, 내년 말 3.45. 연준이 예상한 거하고 시장 컨센서스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평균은 같습니다만은 지난번보다 금리를 높은 수준의 점을 찍은 위원들이 다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도표라는 것은 이제 경제 전망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연준 전망보다 조금 더 비관적입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과거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10년하고 3년 국채 수익률 차이입니다만 이게 역전될 때 왜 없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아직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12개월 실업률 이동평균이 올랐을 때 1945년 이후 데이터입니다만 왜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나 되죠. 그런데 소비가 앞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어요. 제가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미국 다녀와서 미국 사람들 만나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소비가 줄어드는 조짐을 그 사람들한테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보다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늘었고요.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요. 여기다 최근에 그 주가도 조정 보이기 때문에 아마 부의 효과도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가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든지 혹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전망치 1.3%인데요. 아까 연준이나 블룸버그 컨센서스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낮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건데요. 연준이 FOMC를 1년에 8번 엽니다. 이미 4번은 끝났고요. 4번 다 기준금리를 다 동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소위 테일러 준 측에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은 적정금리가 3.5% 안팎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하고 관련시켜서 좀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기금금리보다 높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24년까지요. 10년 국채 수익률 평균이 3.2%, 연방 기금금리 평균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1.2%포인트 정도 높은데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4.4% 안팎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기준금리는 3.2%라는 겁니다. 저 적정금리 3.5%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하고 제가 적정금리 추정한 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3.5%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시장금리 하락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내리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인가, 여기가 달려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3차 달러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인덱스가 51% 하락했죠.
그리고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31%에서 21%까지 줄어들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정체됐었죠.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타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GDP 대비 120%, 순대외 부채 GDP 대비 87%. 미국으로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자금이 좀이라도 덜 들어가면 달러 약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71%였는데요. 작년 말에 58%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줄이고 있고 금을 사고 있죠. 이런 거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채권을 좀 많이 산다고 언론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미국 금리 떨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연준이가 3.5%까지 내릴 것이다. 뭐 그렇게 내리면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죠. 이런 의미에서 미 국채는 좀 투자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 차선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인데요. 금리가 내릴 때 미국 주가가 뭐 올라간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만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이죠. 저는 금리는 떨어져 가지고 이거 주가 상승 요인이지만 앞으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주가는 조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미국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를 따라서 때로는 가대평가 혹은 가소평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주가가 명목 GDP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습니다. 미 의회가 미국 잠재 성장률 전망했는데요. 올해 4.6, 뭐 내년 4.1, 내후년 4.3% 명목 성장률입니다.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다 GDP 디플레이터 물가를 더한 건데요. 이렇게 성장하더라도 미국의 적정 S&P 500이 5,000에서 6,000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최근에 6,145까지 올라갔었죠. S&P 500이요. 그러다가 5,000 이하로 잠깐 떨어졌다가 최근에 6,0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주가 S&P 500이 6,150을 뚫고 추가적으로 6,500, 7,000 가기보다는 주로 큰 범위는 5,000에서 6,000 사이 이런 조정이 앞으로 2, 3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올해는 내년까지도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죠. 저는 올해 이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8일까지 제가 보는 세계 주요 주가 지수인데요. 우리 코스피가 23.9%,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SCI 평균 주가가 한 5% 올랐는데요. 특히 미국 S&P 500이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가운데 S&P 500 상승률보다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 비중 중에서도 올해 내년은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지표가 계속 발표되면 주식 배분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